자,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업종 그리고 업종들과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오늘은 섹터도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종목도 좀 말씀드릴 텐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좀 좋았습니다. 보시면 인프라 하면은 생각하는 게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항만 건설 도로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이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전력망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변압기 중소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신고가를 갔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약간 민영화 이슈가 있으면서 좀 더 많이 올라갔는데 LS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이 왜 올라갔느냐? 미국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재룡전기라는 좀 작은 회사를 보면 미국발 수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좋아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지금 그동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한테 돈을 뿌렸는데 사실은 은행들한테 뿌리지 말고 좀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 기반 시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 보면 항구에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는데 이걸 사실은 배들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물건을 못 내려서 네. LA 항구 쪽에 내리려면 30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항만 시설도 좀 노후화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고치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1년도 11월 달에 인프라 및 일자리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안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인프라 구축을 좀 더 힘쓰겠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거의 예산을 10년 동안 이제 10년에 걸쳐서 1조 2천억 달러를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600조 정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돈들을 1년에 그럼 한 160조 이상을 쓰겠다는 거죠. 네. 그 돈을 지금 써서 지금 계속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21년도 법안인데 왜 지금 얘기를 하냐. 그때 이게 화두가 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근데 법안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금 집행이 되는 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계획을 하고 어디에다 돈을 먼저 쓸지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미국의 도로, 철도, 상수도, 전력망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을 할 텐데 관련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제 법안 이름이 이제 IIJA라고 이제 하는데 좀 낯설으실 텐데 네. 그래서 미국에 관련돼서 지금 미국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못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중동에서도 지금 굉장히 네옴시티니 그다음에 카타르에서도 신도시를 만들겠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형 이제 SOC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 2021년 하반기에 통과가 됐고 그 법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국 정부의 그 큰 규모의 자금이 흐르는 방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 미국 외에도 동남아시아나 중동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건설기계 장비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동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 아까 이제 전력망 관련돼서 많이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네. 일렉트릭 쪽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물량이. 그리고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도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인데 네. 중국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중국도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지방 정부라든지 중앙 정부의 노력이 지금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관련된 회사들도 좀 좋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2차 전지 안에 있는 소재 종목인데 네. 에코프로라든지 어반 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특히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본에는 광물이 있죠. 네. 이 광물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재활용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재활용률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물량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재활용만 할 수는 없고 새로운 이제 광물들을 캐내야 되는데 캐려면 결국에는 중장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중장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건설 기계 섹터에 되게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건 그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자, 텐데. 이제 종목을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관련주 오늘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네. 먼저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굴삭기죠. 이제 방금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엔 네. 땅을 팔려면 삽이 필요하죠. 네, 일단 첫 삽을 떠야겠죠. 네, 그 이제 큰 삽이 이제 네. 굴삭기인데 음. 굴삭기 관련된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현대건설기계랑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 현대그룹이 어차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왜 보셔야 되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중국이 이제 한참 좋을 때 두산인프라코어가 진출을 해서 중국에다 거의 팔았습니다. 네.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다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거를 안 쓰냐? 쓰긴 쓰는데 문제는 뭐 볼보도 들어오고 뭐 중국 자체 내에 이제 중장비 업체도 생기고 이제 경쟁자들이 많아졌죠. 많아지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교체 수요도 좀 줄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시장은 조금 하락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주가가 보통은 10,000원 이상에선 계속 있었는데 지금 10,000원 밑에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확대되면서 광물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북미 쪽에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중동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도 좋아지고 있고 한마디로 예전에 중국 중심의 판매처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국가에다 팔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네. 일반 자동차 엔진을 올려놓으면 그게 뭐 가진 않겠죠.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런 굴삭기라든지 큰 대형 장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엔진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네. 엔진이 어디에 쓰이느냐? 똑같이 무거운 게 뭐가 있죠? 장갑차라든지 아. 탱크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K2 전차에 이 두산인프라코어 엔진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폴란드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2 전차를 팔았죠. 네. 그 K2 전차 이제 관련돼서 지금 K2 전차는 저기 현대로템에서 팔았죠. 현대로템에 팔았는데 일단 그 K2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물량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엔진도 이미 납품을 했겠죠. 네. 그럼 이제 실적에 이제 하나둘씩 꽂히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방사는 플러스 알파로 더 붙고 네. 원래 본업이었던 중장비가 잘 팔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예. 차트 함께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7월 달에 이게 작년 7월이죠. 이제 재작년 7월이죠. 21년도 그때 네. 이제 한참 뭐 코로나 뭐 리오프닝 되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도로 다 빠졌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다시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주로 중국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다른 판매처들 계속 이제 찾기 시작을 했고 늘려나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네. 그리고 작년 내내 빠졌습니다. 작년 내내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년인데 계속 안 좋은 흐름이다가 작년 연말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의 상승을 보면 한 번씩 들고 두 번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주봉을 펴놨는데 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시장이 어차피 바닥 찍고 올라올 거고 나머지 시장들에서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터치를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저는 이 전고점은 충분히 벗기고 한 12,000원 이상 갈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실적이 꽂힌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고점은 충분히 벗길 거로 보고요. 최근의 상승이 이걸 이끌어냈던 거는 이날 이제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이 날짜가 4월 12일 날 예.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네. 나왔는데 이런 거 쉽게 무너지는 거래량은 아니죠. 네. 근데 이때 허수냐 거래량이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거의 한 150만 주 가까이를 샀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150만 주가 아니라 350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외국인이 173만 주, 기관이 175만 주 정도를 샀으니까 최근 흐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오늘 같이 이렇게 나오면 뭐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 9,000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북미 그리고 동남아와 중동까지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방산 관련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주 큰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뭐 건설 기계 쪽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는 이제 두산 밥캣이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 두산 밥캣이 있는데 이 밥캣은 사실은 오버행 이슈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산그룹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오버행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조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됐고 네. 해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 PER을 보면 12개월 이제 선행 PER이죠. 예상치를 보면 7.9배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봤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한 7.7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지금 두산밥켓이 훨씬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싼 게 아니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PBR로는 1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지금 청산을 하더라도 지금 시총보다는 더 받는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래도 다행히 1.1배가 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두산밥켓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1분기 실적이 예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프라이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치를 보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기존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얼마냐면 1,192억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올 걸로 봤냐면 2,681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매출도 지금 가이던스 상으로는 1조 3천억이 조금 넘을 걸로 봤는데 지금 새로 다시 집계를 해보니까 2조 400억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가 넘을 걸로 보고 있어서 전년 대비 한 46.8%가 증가하는 건데 매출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실적 발표가 되면 훨씬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두산밥켓은 예상치가 2,300억대였는데 예상치가 2,600억대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두산밥켓은 실적이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작년에 최고로 좋았다가 올해는 조금 나쁠 걸로 보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지금 더 좋아질 걸로 가이던스가 수정되고 있다. 그 말은 주가가 지금 탄력을 더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밥켓 주봉 보여드리면 바닥을 잘 만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내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뭐 워낙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이게 네. 뭐 별로 올라온 것도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꾸준하게 잘 올라온 거고요. 저는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북미에서 지금 콤팩트 장비 이제 두산밥켓 하면은 좀 조그만 소형 이제 장비, 소형 중장비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 수요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신 두산밥켓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두산밥켓에 이어서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 가져오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포스코그룹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가 참 어렵죠. 지금 비싸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여전히 싸다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 여러모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먼저 보여주십시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걸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월봉을 키워놨는데 이걸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더 늘려보면 예전에 이게 언제냐면 이제 굉장히 그 고점을 그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때가 2007년입니다. 와.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포스코였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라 포스코였죠. 24만 원대부터 70만 원까지 갔고요. 요 무렵에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샀습니다. 예, 물론 다 손절하고 나갔습니다. 네. 예, 워렌 버핏이 투자의 왕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 양반도 손절하고 손 털고 나간 회사가 지금 포스코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뒤로 물론 반등은 나왔지만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이게 계속 지금 저점을 내려가던 중에 이번에 저점이 올라왔죠. 네. 살짝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닥을 찍은 게 지금 2022년 9월 코로나 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뭐 수해도 있고 이러면서 고로가 정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주봉을 보여드리면 최근 보면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예전에 70만 원대에 비하면 주가는 여전히 쌉니다. 싼데 한 십몇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본업은 좋아지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자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제 동반 상승을 했는데 나는 조금 너무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40만 원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 지금 41만 6천 원인데 근데 이런 뭐 재미없는 걸 왜 사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일봉 보면 재미없지 않죠.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네. 근데 물론 조정은 한번 나올 텐데 이게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거냐? 저는 40만 원 밑으로 빠지면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자회사들이 지금 여전히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스코 그룹의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대다수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철강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철강이 보면 아까 이제 그 CG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왜 이 철강이 좋냐? 결국에는 철강이 지금 중국에서 얼마 전에 성명이 나왔는데 지침이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이상으로 생산하지 마라. 가장 경쟁국이 지금 중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러면 철강 생산량을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네. 한 1.4% 정도 줄였는데 1.4%가 그럼 크냐 작냐 말이 있겠지만 사실은 큰 겁니다. 원래 매년 늘리다가 이게 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줄었으면 왜 줄였을까? 뭐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 때문에 줄였다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줄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격 때문에 줄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나라 거죠. 공산당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포스코는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그 인프라 전 세계적 인프라 투자는 많아지고 있으니까 철강 가격은 올라가겠죠.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사업부는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인프라 투자 수혜까지 같이 받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의 기본적인 실적 매출을 지금 대다수 이제 차지하고 있는 철강 사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는 지금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 종목 쭉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또 인프라 관련주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고 다음 업종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성 TEC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무한 궤도를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 결국엔 이제 이 건설 장비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회사도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눌려 있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현대건설 기계도 있고 뭐 DY 파워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쪽도 다 이제 건설 기계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철강주들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우리나라 보면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제강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 회사들도 지금 같이 반사 이익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대제철도 좀 보셔야 된다. 자동차가 지금 실적이 좋죠. 네. 그러면 결국엔 자동차 강판을 제일 많이 파는 데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도 지금 한번 보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